소니를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해야 해. 소니가 부상을 입더라도 강하게 압박해서 막으라고.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에서 토트넘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가 끝난 뒤 노팅엄 선수의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의 캡틴인 손흥민 선수가 팀의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팀 승리의 1등 공신이었는데요. 평점 7.9점으로 팀 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리그 4위 자리를 성공적으로 탈환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막바지 중요한 경기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중요한 경기들을 앞두고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시작한 토트넘. 하지만 남은 경기들은 뉴캐슬, 맨시티, 아스널, 첼시, 리버풀과 같은 강팀들과 연속으로 맞붙게 됩니다. 이 경기들은 토트넘의 시즌 성적을 결정지을 중대한 경기들로 또한 각각의 팀들도 우승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널, 맨시티, 리버풀은 시즌 마지막까지 우승을 다투고 있는데요. 결국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토트넘의 활약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경기들을 앞둔 토트넘은 노팅엄과의 경기 후 노팅엄 선수인 라이언 예이츠가 손흥민 선수에게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불편한 진실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미안함 감정을 내비쳐서 영국 현지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INTV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전술을 준비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 패턴을 많이 분석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을 집중적으로 막는 것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베르너와 존슨 같은 다른 공격수들에게는 손흥민보다 공간을 내주어도 괜찮다고 봤습니다. 실제 경기에서도 손흥민이 볼을 받는 순간 두 명의 수비수로 그를 견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손흥민에게 슈팅을 허용한다면 바로 골을 먹히고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바로 압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런 수비 전략을 뛰어넘어 자신에게 몰린 수비를 이용해 동료 반더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며 결승골을 도왔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토트넘의 감독이었던 노팅엄의 누누 감독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손흥민 선수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며 놀라운 반응을 보이면서 토트넘이 내가 알던 팀이 아닌 것 같고 많이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컬러를 느꼈고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토트넘이 완벽하게 새로 태어난 것 같다면서 토트넘을 응원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이번 시즌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에서 캡틴인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재탄생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8시즌 동안 포체티노, 무리뉴, 누누, 포스테코글루 등 유럽 축구계의 유명 감독들이 토트넘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팀의 핵심적인 활약을 하면서 400경기 이상을 출전해왔습니다. 그의 일관된 활약과 리더십은 토트넘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이제 그는 단순한 선수를 넘어 토트넘 그 자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면서 간단한 패스로 반더벤의 골을 도왔고 선제골 장면에서도 베르너와 호흡을 맞췄다. 슈팅이 골대에 맞는 장면을 포함해 상대 골키퍼가 그의 슈팅을 2차례나 훌륭히 막아냈다. 라며 손흥민의 활약상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에도 뛰어난 공격력을 선보이며 15골과 9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텐텐 클럽의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리그 10개의 도움을 기록 중인 와킨스, 키어런 트리피어, 파스칼 그로스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자들은 최근 4-5경기에서 침묵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토트넘은 비교적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어 손흥민이 도움왕뿐만 아니라 득점왕까지 도전해 볼만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풋볼 런던에서는 이러한 좋은 분위기의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석권할 수 있다는 놀라운 분석을 해서 화제인데요. 토트넘의 동료들인 히샬리송, 존슨, 클루셉스키가 시즌 초반 골 결정력에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어떤 상황에서도 팀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활약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다. 특히 원래의 포지션인 윙포워드에서 센터포워드로 자리를 옮겨 직접 득점에 책임을 지면서 팀을 이끌어갔다. 이러한 변화는 히샬리송의 부활과 존슨의 데뷔골 도움, 그리고 사르, 메디슨, 수비수 반더벤 등 동료 선수들의 득점을 돕는 데 크게 기여했다. 손흥민의 이런 헌신적인 플레이는 팀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의 노력이 토트넘의 공격을 살아나게 한 원동력이다. 라고 전하며 리그 4위 안착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현재까지 기대 득점의 합은 단 7골, 기대 도움은 18개로 결정적 키찬스를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이 만들어냈지만 그것을 골로 연결시킨 것은 단 9번에 불과한데요. 팀 동료들의 저조한 공격력과 동료들의 퀄리티 낮은 패스로 정상적인 공격수라면 7골을 기록했어야 하지만 자신의 능력만으로 미친 듯한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마지막 터치로 기대 득점보다 2배가 넘는 15골을 기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압도적인 실력과 활약은 상대편 감독과 선수에게는 까다롭게 다가올 텐데요. 이러한 손흥민 선수를 막는 건 반칙과 부상이 아니면 힘들다고 생각한 전 노팅엄 감독인 스티브 쿠퍼 감독은 손흥민이 부상을 당해도 상관없으니 강하게 압박하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토트넘과 노팅엄의 경기가 끝난 후 노팅엄 선수인 예이치의 폭로로 영국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8라운드 토트넘과 노팅엄의 경기에서 예이치는 손흥민에게 거친 플레이와 폭력적인 반칙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강하게 압박했는데요. 쓰러져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까지 나오면서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강한 압박과 반칙성 플레이는 당시 감독이었던 스티브 쿠퍼가 지시했다고 전했는데요. 강하게 압박하고 안되면 반칙으로 끊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부상을 입혀서라도 공격을 저지해야 한다. 쿠퍼 감독이 나에게 지시한 내용이다. 경기 중에 일어난 일들은 전적으로 경기장 안에서의 일이다. 당시 경기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했고 나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플레이했지만 소니에게 항상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경기 중 일어난 모든 행동은 경기의 일부로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소니에게 일부러 강하게 플레이한 것이 아니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 선수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다. 라고 전하며 당시의 상황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쿠퍼 감독은 이때 경기 이후 경질당했는데요. 글로벌 축구 매체 ESPN에서는 당시 경기는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건이었다면서 폭력과 차별이 사라져야 할 필드에서 이런 플레이와 이러한 전술 지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전했었습니다. 당시 노팅엄 감독이었던 쿠퍼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압박하라는 전술을 지시했었다고 말했는데요. 인터뷰 내내 미안한 반응을 보이면서 적당한 압박을 지시했지만 예이치 선수의 과격한 플레이로 생각한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쿠퍼 감독이 경질되고 이번 경기가 끝난 후 예이치 선수가 마음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하면서 진실이 밝혀졌는데요. 영국 내에서도 이러한 감독의 지시가 아직도 있다는 것에 매우 놀라면서 쿠퍼의 경질은 노팅엄과 다른 팀 선수들을 위해 잘된 일이라며 안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선수는 수비하는 입장에서 매우 까다롭다.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은 같은 팀 동료의 움직임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며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현재 최고 수준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이다. EPL에 많은 공격수가 있지만 오늘 포착된 손흥민의 움직임은 오직 손흥민만이 가능한 유일한 득점 루트였다. 라며 역시나 손흥민에게 강한 애정을 보여왔던 앙리답게 경기가 끝나자마자 직접 경기장을 돌아다니며 손흥민의 움직임에 극찬의 해설을 전했습니다. 토트넘을 캐리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을 토트넘에서 희생해왔지만 다음 시즌에는 토트넘을 떠나 더욱 큰 빅클럽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뽐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의 소식들도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